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페라의 유령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와중에 유령에 관한 얘기를 발설했던 무대 조명 담당자인 조제프 비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어날 다음 이야기 기대해 보세요. 제2장 방안의 목소리. 그날 저녁의 특별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정말로 이제까지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관객들은 계속해서 앙코르를 외쳤다. 무용수, 작곡가, 그리고 가수들 모두 최고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크리스틴 다이어의 공연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최고의 가수는 아니었으나 그날 밤 엄청난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노래하는 그녀는 활짝 핀 꽃과도 같았다. 관객들은 모두 파우스트의 감옥 장면과 마지막 삼중창에서 그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모두 노래에 바친 크리스틴은 기절하여 분장실로 옮겨져야만 했다. 그날 객석에는 크리스틴 다이어의 노래를 특히 집중해서 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젊은 자작 라울 샤니였다. 그는 형 필립 샤니 백작과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 41살인 필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동생 숙모와 함께 나열인 동생을 길렀다. 필립은 동생 라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라울은 훌륭하고 온건한 젊은이로 자랐다. 해군 장교의 미망인인 숙모로부터 그는 바다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그는 곧 해군성에서 일할 예정이었다. 라울이 아직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필립은 그에게 파리의 예술적 즐거움을 접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오페라가 그 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라울이 공연 도중에 형에게 말했다. 그녀가 곧 쓰러질 것처럼 아파 보여. 이제껏 저렇게 노래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그녀를 만나봐야겠어. 라울은 의사를 뒤따라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크리스틴은 이제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 라울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 모두 방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의사가 동의했다. 모두 나가주시오. 모두 나가주길 바랍니다. 의사가 외쳤다. 방에는 라울, 의사, 하녀, 그리고 크리스틴만이 남게 되었다. 크리스틴은 라울을 보고는 물었다. 저 누구시죠? 라울이 대답했다. 크리스틴, 난 오래전 바다에서 당신의 스카프를 건져온 그 소년입니다. 크리스틴은 의사와 하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세 사람 모두 함께 웃었다. 라울은 큰 모욕감을 느끼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면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제가 나오면 그때 오세요. 제발 모두 나가주세요. 오늘 밤 너무 피곤해요. 크리스틴이 말했다. 그 시간 극장 안은 텅 비었다. 라울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녀가 크리스틴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크리스틴은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혼자 계시고 싶어 해요. 아가씨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울은 순간 생각했다.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그녀는 내가 자기와 남몰래 얘기할 수 있도록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까? 그는 조용히 크리스틴의 방 앞으로 다가가 노크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크리스틴, 나를 사랑해야 하오. 크리스틴은 울면서 말했다. 난 오로지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라울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하오? 전 제 영혼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전 죽은 거나 다름없죠. 크리스틴이 매우 서글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영혼은 아름답지. 고맙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요. 라울은 어두운 구석에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혔지만 특히 크리스틴에게는 사랑을, 미지어의 남자에게는 증오를 느꼈다. 난 내가 정오하는 그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라고 그는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틴은 방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다. 그녀가 안 보이게 되자 라울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넌 누구냐?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어서 나와 이 겁쟁이야! 그가 외쳤다. 그는 성냥에 불을 붙여 가스등을 켰다. 그리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불가사의했다. 비밀 통로가 있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날 밤 늦게 테이마는 오페라 하우스의 두 매니저를 위한 만찬회가 열렸다. 모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해골 같았다. 오페라 유령이다! 오페라 유령이야!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 이상한 형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조제프 비케는 자살한 게 아니야. 그러자 사람들 모두, 특히 매니저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다. 그 형상은 순식간에 방에서 사라졌다. 얼마 후 테이만 두 매니저들은 자리에 앉아 신임 매니저인 리샤르와 몽샤르뱅에게 말했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소. 이제 이 오페라 유령에 대해 말해야겠소. 리샤르는 웃으며 다 장난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물었다. 유령이 원하는 게 뭐요? 전 매니저가 서류를 건네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페라 하우스의 매니저들은 유령에게 매달 2만 프랑, 즉 매년 24만 프랑을 지급할 것. 5번 박서석은 유령을 위해 매 공연 시 비워둘 것. 두 신인 매니저는 자기들끼리 웃으며 유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붉은색 글씨로 쓰인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그 필체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 5번 박스석을 비워두지 않았소. 내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오. 오페라의 유령. 다음날 그들은 같은 붉은색으로 쓰인 어린아이 필체의 편지를 또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들은 내게 2만 프랑을 지불해야 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오. 오페라의 유령. 신인 매니저들은 전 매니저들 짓이야. 그 사람들은 유령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 그냥 무시하자고 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곧 그들은 5번 박서석을 팔아버렸다. 별다른 문제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5번 박서석의 관객들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연 중에 웃고 소리를 질렀다. 매니저 몽샤르맹과 리샤르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어젯밤 5번 박스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경비원이 대답했다. 글쎄요. 그 박스석 손님들이 말하기를 어떤 목소리가 그들에게 5번 박스석은 임자가 있다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박스석에서 소란을 피웠고요. 박스석 관리는 뭐라고 하던가? 매니저들이 물었다. 유령의 소행이라고 하던데요. 경비원이 대답했다. 당장 그 박스석 관리인을 데려와. 그들이 말했다. 박스석 관리인인 지리 부인이 왔다. 매니저 날이 그건 유령이었어요. 그는 박스석과 돈 때문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당신한테 말한 적이 있어? 매니저들이 물었다. 네, 물론이죠. 그는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부탁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매니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리 부인은 매우 진지했다. 매니저들은 그녀를 해고하기로 했다. 제3장 음악의 천사. 특별 공연 이후 크리스티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예 사라진 것 같았다. 라울은 그녀에게 편지를 여러 통 보내 만나러 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답장을 받지 못하다가
그의 집으로 크리스틴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전 아직 제 스카프를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든 그 소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전 시골로 떠날 예정이기에 당신에게 편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당신을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기일이거든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릴 적 함께 뛰놀았던 곳에 바이올린과 함께 묻히셨어요. 크리스틴. 라울은 크리스틴이 갈 예정인 시골의 여관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그가 시골로 가는 긴 기차 여행 중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라울은 어릴 적에 크리스틴과 그녀의 아버지 다혜씨를 만났다. 그는 한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에 맞춰 크리스틴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고 그녀의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 바다에 빠졌다. 라울이 물속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스카프를 되찾아 주었고 그때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고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그 중 하나가 음악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음악의 천사를 본 사람만이 노래를 잘 부르거나 연주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라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리스틴을 본 날 그녀를 향한 그 옛사랑이 다시 찾아왔다. 라울이 시골의 작은 여관에 도착하자 크리스틴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와줘서 기뻐요. 그녀가 말했다. 난 무척 헷갈립니다. 당신은 왜 그날 밤 분장실에서 나를 모른 척했어? 그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난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자는 당신과 함께 그 방에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 했다. 난 당신이 전 오로지 당신을 위해 노래 불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그 다음에 당신은 전 오늘 밤 제 영혼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라고 했지. 라울이 말했다. 또 무엇을 들었나요? 그녀가 외쳤다. 그는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하오 라고 말했지. 그자가 누구요, 크리스틴? 당신이 들은 걸 전부 말해주세요. 크리스틴이 요구했다. 라울은 그날 밤 그가 한 행동과 들은 내용을 죄다 말했다. 음악의 천사예요. 당신이 들은 건 그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석 달 전부터 저에게 노래를 지도해주고 있어요. 크리스틴이 말했다. 라울은 음악의 천사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늦게 크리스틴이 여관을 나섰다. 라울은 어둠을 틈타 몰래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무덤으로 걸어갔다. 매우 귀괴한 밤이었다.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묘지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그는 크리스틴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 옆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에서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가 좀 더 다가가자 해골들이 그의 발치로 굴러왔다. 그는 놀라 펄쩍 뒤로 물러섰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 뒤에 있는 형체와 부딪혔다. 그것은 기다란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사악함 그 자체 같았다. 그 형상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누런 피부에 눈구멍이 쾌행하니 뚫린 해골이었다. 라울은 정신을 잃고 땅 위에 쓰러졌다. 한편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매니저들이 5번 박서석을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첫째, 5번 박서석을 돌려줄 것. 둘째, 크리스틴 다혜가 오늘 밤의 마르카리타 역을 맡을 것. 셋째, 내 박서석 관리인을 복직시킬 것. 넷째, 내게 한 달에 2만 프랑을 지급할 것. 만약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밤 파우스트 공연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요. 오페라의 유령. 매니저들은 매우 화가 났다. 그들은 이런 장난에 넌더리가 난 것이다. 게다가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 그날 밤 마국간 책임자가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제 생각에는 그 유령 같아요.
어두운 형상이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날 밤 오페라 하우스의 최고 가수 중 하나인 카를로타도 분장실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카를로타 양에게 오늘 밤 파우스트 공연에서 노래하지 마시오. 만약 노래를 부르면 죽음보다 더한 불행이 당신에게 닥칠 것이오. 카를로타는 편지를 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자기가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크리스틴이 대신할 것이었다. 그녀는 크리스틴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오페라 하우스는 파우스트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넘쳐났다. 카를로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곧 그녀는 편지에 대해 깡그리 잊었지만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노래 부르는 도중에 그녀의 목소리가 개굴개굴 하는 것이었다. 마치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았다. 장내는 고요해졌다. 매니저들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노래소리에 샹들리에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샹들리에가 떨어지며 객석으로 추락했고 여자 한 명이 깔려 목숨을 잃었다. 제4장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사는 남자. 그 끔찍한 사건 이후 크리스틴은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라울은 그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느 날 저녁 라울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마차에 타고 있는 크리스틴을 발견했다. 크리스틴! 크리스틴! 그가 외쳤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랴! 그 목소리가 외치자 마차는 멀어져 갔다. 라울은 생각했다. 크리스틴은 진정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 라울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라울에게 모레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무도회가 있어요. 흰색 도미노를 입고 오세요. 자정에 만나요. 크리스틴. 라울은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흥분하며 편지를 읽고는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 이 엄하게 천사는 누구일까? 크리스틴이 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에게 잡혀있는 걸까? 그는 그 점을 확신할 수 없어 무척 불안했다. 오페라 하우스의 가정 무도회는 큰 행사였다. 파리에서 유명하고 돈 많은 인사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다. 라울은 무도회에 갔다. 자정쯤 되었을 때 검은 가면을 쓴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크리스틴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라울은 큰 모자와 해골 가면을 쓰고 붉은색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라울은 그의 망토에 쓰인 글을 볼 수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붉은 죽음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라울은 크리스틴을 따라 오페라 하우스 박스석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녀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라울이 복도를 살펴보았다. 붉은 죽음이 복도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와요. 그가 복도를 따라 이리로 오고 있어. 라울이 말했다. 누구요? 크리스틴이 물었다. 붉은 죽음. 당신의 음악의 천사 말이오. 난 그를 보고 싶소. 그의 가면을 벗기고 싶소. 그가 대답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하지 마세요. 크리스틴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라울은 매우 화가 났다. 그를 사랑하는군. 그렇지? 가시오. 당신을 막지 않을 테니. 하지만 난 당신이 밉소. 크리스틴, 당신은 내게 너무하오. 어느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니 바로 다음 순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서 가시오. 크리스틴은 무척 슬퍼 보였다.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전 가봐야겠어요. 절 따라오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라울 곁을 떠나 복도를 따라갔다. 무도회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무도회장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는 술 마시고 춤출 기분이 아니었다. 그 대신 오페라 하우스 주변을 걸었다. 비참한 심정으로 걷다가 그는 자신이 크리스틴의 분장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크리스틴이 들어왔다. 그녀가 검은 장갑을 벗자 그녀의 손에 껴있는 금반지가 라울의 눈에 들어왔다. 결혼 반지군. 누가 준 걸까?
붉은 죽음? 그는 궁금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한숨 지었다. 가엾은 에릭, 가엾은 에릭. 에릭? 에릭이 누구지? 라울이 생각했다. 갑자기 멀리서 노래 가락이 들려왔다. 좀 더 귀를 기울이니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내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에릭, 늦었군요. 그녀가 외쳤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곡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결혼식 날 밤의 노래로 노래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라울은 어떻게 크리스틴이 노래를 잘 부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크리스틴은 일어서서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라울은 그녀를 따라갔지만 갑자기 찬바람과 함께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몰랐다. 마침내 모든 게 다시 잠잠해졌을 때 크리스틴은 방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라울은 오페라 하우스에 다시 가서 크리스틴을 만났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 행복해 보였다. 라울, 당신을 보니 너무 기뻐요. 그녀가 외쳤다. 언제 해군으로 떠나죠? 한 달쯤 뒤요. 라울이 대답했다. 크리스틴은 돌연 무척 슬퍼 보였다. 그럼 한 달 뒤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게 되겠군요. 크리스틴이 매우 서글프게 말했다.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잖소. 라울이 말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다. 전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더니 그녀의 슬픈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 한 달 동안 약혼한 상태로 지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좋소. 한 달 동안 약혼자가 되어주기로 합시다. 라울이 동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한 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 건물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어서 크리스틴은 라울에게 건물의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어느 날 그들은 열려진 뚜껑 문 옆을 지나다 라울이 말했다. 당신은 내게 이 건물 전체를 안내해 주었지만 지하 통로는 보여주지 않았소. 내려가 봅시다. 크리스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말했다. 안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거긴 거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오, 그럼 에릭이 저 아래에 산다는 말이군. 그렇지? 그가 말했다. 크리스틴이 저만큼 걸어가서는 말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즐기자고요. 라울은 뚜껑 문을 돌아보았다. 문은 이제 닫혀 있었다. 그가 문을 닫았군. 그렇지? 그가 물었다. 크리스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걸어가기만 했다. 라울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이봐요. 그가 두렵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난 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소. 그녀는 커다란 희망에 차 라울을 바라보았다. 크리스틴은 라울의 손을 잡고 오페라 하우스 지붕 위로 그를 이끌었다. 여기서는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두 말할게요, 라울. 당신도 알다시피 제 목소리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벽 너머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가 음악의 천사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그는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 노래 실력은 그 사람 덕분에 훌륭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관객들 사이에 있는 당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지요. 전 그에게 당신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매우 질투하더군요. 그는 자기와 당신 중 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전 그를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날 분장실에서 당신을 모른 척 한 거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알겠소. 라울이 말했다. 크리스틴은 계속 이어갔다. 샹들리에가 떨어진 그날 밤 전 너무 무서워 분장실에 갔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거울 쪽으로 다가가니 거울이 움직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상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라울이 생각했다. 그래, 내가 그곳에 숨어 있을 때와 같군. 온통 너무 어두웠어요. 그때 무언가 제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저를 들어올리더니 말 위에 태우더군요. 우리는 호수에 닿을 때까지 오페라 하우스 지하를 말을 타고 달렸어요. 그는 저를 배에 태워 호수 한가운데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서 전 그를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이상한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나서 날 무서워하지 마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어요. 난 엄하게 천사가 아니오. 난 에릭이라 하오. 유령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지. 제발 닷새 동안만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오. 난 당신을 사랑하오. 닷새 후 당신을 보내주겠소. 당신이 절대로 내 얼굴을 보지 않는 한 약속할 수 있소. 그런데 전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전 그의 가면을 잡아채어 그의 얼굴을 봐버렸죠. 마치 눈구멍이 뚫린 해골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당신은 내 얼굴을 봤으니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소.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절대로 당신을 내보내지 않겠소. 그러고 나서 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소? 라울이 물었다. 글쎄요. 전 제가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집에서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난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그는 절 보내주었어요. 당신은 그곳에 다시 갔소? 라울이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왜 그랬지? 젊은이는 물었다.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무척 외로워요.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녀가 대답했다. 바로 그때 위를 올려다보니 무시무시한 형체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티는 라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겁에 질린 그들은 지붕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계단을 내려갔다.